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안녕하세요. 위클리 아르트 진행을 맡은 유혜빈입니다. 오늘은 정혜윤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올라갈수록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또 괜히 피로감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잠시 숨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예술은 일상에 새로운 영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동안 복잡했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공연 소식들 들으면서 마음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주목할 만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픽스테이지 시간입니다. 먼저 혜윤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네, 오늘 픽스테이지에서 함께 만나볼 작품은요. 성남문화재단의 콘서트 오페라 시리즈 2016 오페라 정원의 세 번째 무대인 창작 오페라 바람의 노래입니다. 이 공연은 오는 11일 오후 5시에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를 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또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16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오페라 정원 시리즈는 사실 지난번에도 다른 작품으로 소개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반가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공연은 어떤 부분이 색다를까요?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라는 작품으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오페라 정원은 정통 오페라의 음악성과 극적인 요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무대 장치나 소품, 의상 등의 요소를 간소화한 콘서트 오페라 형식입니다. 이 화려한 장식 대신에 음악과 배우의 연기 자체에 온전하게 집중도를 높인 무대인데요. 이 오페라라는 장르에 대한 대중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입문자부터 애호가까지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누구나 잘하면서 한 번쯤은 불러보았을 아름다운 동요 선율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서요. 더욱 따뜻한 정서를 품고 있습니다. 동요를 모티브로 삼았다는 점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페라 바람의 노래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전쟁을 거쳐 근현대에 이르는 격동의 시간 속에서 우리말과 민족의 정서를 동요로 지켜온 작곡가 박태연 선생의 음악 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박태연 선생은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뒤에 일본 도쿄 음악학교에서 첼로를 전공을 하고 평생 동안 동요를 작곡하는 데 헌신을 하셨습니다. 산바람, 강바람, 또 코끼리 아저씨, 태극기 같은 200여 곡이 넘는 동요와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절 노래, 한글날 노래 같은 국가 기념일 노래들도 남겼는데요. 1980년대 초 성남에 정착해서 작고하실 때까지 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성남에서의 무대가 더 뜻깊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특별한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영상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혜윤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신 박태연 작곡가의 깊은 음악적 뿌리가 연습실 현장에서도 가득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작 오페라를 준비하는 예술가들의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호흡을 보니까 이제 그게 구체적인 줄거리가 궁금합니다. 네, 이 작품은요, 1950년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산골마을 빈집에 사는 소녀 강바람과 또 인형 다리가 바람, 동물, 또 자연 속의 존재들과 만나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황정은 작가는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과 전쟁이라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순수한 동요가 가장 활발하게 불렸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는데요. 엄혹한 폭력의 정서 속에서도 또 우리를 인간답게 지켜내는 힘은 결국 내면의 동심이라는 메시지를
한 아이의 시선을 통해 섬세하게 풀어냈습니다. 네, 전쟁의 아픔과 또 동심의 순수함이라는 게 한 무대에서 충돌하면서 함께 공존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묵직한 울림을 주는 것 같은데요. 음악적으로는 조금 이 상반된 정서들을 어떻게 융합이 됐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친숙한 선율이 오페라라는 웅장한 장르 안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 김주원 작곡가는 박태환 선생님의 대표 동요 선율을 현대적인 음악법과 화성으로 재해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주인공 강바람과 또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선율로 동요 산바람, 강바람을 변주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 극중에는 깊은 밤에, 자장가, 다 같이 노래 부르자 이런 동요들이 주요 장면에 원곡 그대로 나오거나 또는 새롭게 재창작이 되어서 그게 정서의 깊이를 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짧고 반복적인 동요의 형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채로운 리듬 변화를 주었다고 하고요. 바람이나 동물 캐릭터들의 특징을 살려서 도약하는 선율과 함께 남녀 합창을 입체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작년에 진행됐었던 이 바람의 노래 제작 발표회를 통해 공개되었던 무대의 실제 한 대목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엄마가 곧 온다고 하셨잖아. 오겠지. 그런데 너랑 이름이 같네. 바람 그래서 난 내 이름이 좋아. 우리 집에 오는 요리한 친구 이것저것 뭘 무슨 만나보죠. 이 마을에 다른 마을로 만나서 돌아왔어. 얘기해줘서 바람아 바람아 이 장면은 그 다리가 초콜릿을 처음으로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짧은 아리아인데요.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하고 씁쓸한 검은 음식 이게 뭐지 처음 맡아본 냄새 처음 만져본 조각 딱딱한 듯 부드럽고 복신복신 마치 떡같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와, 이렇게 짧은 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익숙한 동요의 멜로디가 성악가들의 깊은 울림으로 표현되니까 그 감동의 크기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조은비 연출가는 전쟁 중에 아이들에게 동요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동심을 지켜주는 방패이자 또 생존의 노래였다는 점에 집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난 공연에서 주인공으로 큰 감동을 주었던 소프라노 허희경의 뒤를 이어서 이번 무대에서는 치열한 공개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된 소프라노 박하나가 새로운 주인공 강바람 역을 맡아 극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지역에 역량 있는 예술가를 발굴을 해서 무대를 세우는 오페라 정원만의 건강한 취지가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지역에 역량 있는 성악가가 타이틀 롤을 맡아서 직접 극을 이끌어간다고 하니까 작품의 진정성이 한층 더 짙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함께 무대를 채우는 다른 출연진과 제작진도 궁금합니다. 네, 군인인 최범석 역에는요, 베이스 바리톤 우경식, 또 인형달 역에는 테너 이명현, 바람 역은 소프라노 박하나가 맡아서 호흡을 맞출 예정이고요. 여기에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와 위너 오페라 합창단, 또 그리고 동요의 순수한 본질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줄 브릴란테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참여를 해서 무대를 풍성하게 채워갈 예정입니다. 한국 오페라계의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덕기 지휘자와 또 조은비 연출가가 초연에 이어서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릴 적 누구나 불렀던 따뜻한 동요 선율이 민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또 상처를 치유하는 오페라로 재탄생하는 그 과정이 무척 경이로운 것 같은데요. 위로가 필요한 많은 관객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혼란과 상처로 얼룩진 시기에도 또 순수한 정서를 지켜내고자 했던 이 선율들이 이제는 바람을 타고 되살아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떨림을 전할 예정인데요.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동안 잊고 지냈던 우리 안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되돌아보는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는 7월 11일 성남 아트센터 콘서트 홀에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직접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픽스테이지 콘서트 오페라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페라 공연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무용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무용계에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던 공연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무용단의 신작 미메시스입니다. 아쉽게도 공연은 이미 막을 내렸지만 놓쳐서 아쉽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픽스테이지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서울시 무용단의 미메시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그동안 익숙하게 봐왔던 전통 작품들을 담은 무대인데요. 사실은 그 안에 담긴 움직임의 원리와 감정, 또 한국인의 삶과 자연의 이야기에 집중한 작품입니다. 특히 물과 바람, 흙과 번개, 그리고 허공, 하늘, 그리고 불과 빛까지 이렇게 8가지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춤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무대입니다. 저도 SNS에서 이 미메시스의 스판 영상을 사실 본 적은 있는데요. 공연을 못 본 게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제목부터 약간 특이한데 미메시스가 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미메시스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모방 또는 재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무용단은 제목의 뜻답게 과거의 전통춤을 그대로 복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과 또 움직임을 오늘날의 감각으로 다시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다 보면 전통춤이 이렇게 현대적으로 보일 수 있구나 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스타일 전통 복식과 함께 강렬한 무대 미술이 더해지면서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들으니까 저는 어떤 공연인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서울시 무용단 하면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소개해 주셨던 일무, 이 공연이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전통적인 소재를 굉장히 세련되고 또 현대적으로 풀어냈던 작품이었잖아요. 이번 미메시스도 그런 서울시 무용단의 색깔이 담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에 대표작으로 일무를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서울시 무용단은 이렇게 전통춤을 새롭게 풀어내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메시스 역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출을 맡은 윤혜정 예술감독은 춤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원리와 감정, 그리고 움직임의 본질에 집중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작품 속에는 기생과 선비, 또 농부, 왕, 이렇게 한국인의 삶을 상징하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미메시스는 전통춤을 그대로 계승을 한다, 재현을 한다 이런 공연이라기보다 그 춤이 어떤 삶과 또 메시지, 감정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또 물과 바람, 흙, 번개처럼 자연의 모습으로 풀어냈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작품 8개도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물의 고요입니다. 교방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교방무는 조선시대 교방에서 전승되던 춤으로 오늘날에는 국가무형유산으로 복원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동작보다는 절제된 움직임 속에서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작품인데요. 발 뒤꿈치로 바닥을 디디는 섬세한 발놀림, 그리고 버선발 끝에서 만들어지는 곡선, 마지막으로는 손목과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이렇게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굉장히 여성스러운 춤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이 교방무의 절제된 춤사위를 고요한 물의 이미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잔잔한 호수 위에 물결이 천천히 번져가듯이 무용수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지고요. 한국춤 특유의 여백의 호흡이 이어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작품 물의 고요, 교방무 보고 오시죠. 와, 정말 여성스러움이 너무 가득한 춤인데요. 그런데 저는 보다 보니까 이 머리 위에 있는 장식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작품을 보는 내내 이렇게 의상과 머리 장식에 눈길이 갔는데요. 사실 그동안 교방무는 보통 머리 장식 없이 쪽을 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작품에서는 곡선형의 갓을 쓰면서 신비로운 느낌을 만들어낸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작품은 바람의 형상입니다. 한량무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한량무는 본래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는 선비의 모습을 담은 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원작인 조흥동류 한량무의 특징이죠. 부채 사용과 남성적인 춤사위를 적극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작품 바람의 형상 한량무 보고 오시죠.
네, 남성스러운 에너지가 가득 느껴졌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작품은 흑의 교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농악에서 유래한 속옷춤을 모티브로 한 무대인데요. 농부들의 삶과 노동, 그리고 공동체의 에너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특히 속옷 반주의 경쾌한 리듬 속에서 굿거리와 자진몰이, 또 휘몰이 장단이 이어지면서 무대의 활기가 점점 고조되는데요.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점은 바로 무용수들의 단단한 발디딤입니다. 무대의 땅을 힘 있게 밟고 또 울리는 동작들이 반복되면서 마치 흙과 직접 교감하는 듯한 느낌이 전해지는데요. 자, 그럼 세 번째 작품 흑의 교감 속옷춤 보고 오겠습니다. 네, 흑의 교감 속옷춤 보고 왔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작품으로는 번개의 서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건무를 재해석한 무대인데요. 장건무는 악귀를 물리치고 공간을 정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장검이 가진 상징성과 긴장감을 극에 달했는데요. 무용수들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마다 빛이 번쩍이는 듯한 속도감이 만들어지고요. 찰나의 공간을 가르는 날카로운 선은 마치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신랑 화랑의 기상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작품 번개의 서슬 보고 오시죠. 이 정말 같은 춤인데도 이 작품마다 분위기가 정말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 물과 바람, 또 흙, 번개라는 자연의 이미지가 춤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제가 듣다 보니까 다음 작품들은 어떤 모습일지도 또 궁금해집니다. 네,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무대가 다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보는 즐거움이 큰 공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작품은 이번 공연에서 가장 강렬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바로 불의 즉흥입니다. 무당춤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무당춤은 신과 인간, 그리고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구세 과정 속에서 탄생한 춤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동해안과 경기, 황해도, 진도, 서울 등 이렇게 5지역 무속의 특징을 연구해서 안무에 녹여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역마다 다른 무당의 복식과 무구, 그리고 춤사위의 특징들이 하나의 무대 안에서 펼쳐집니다.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리듬과 거침없는 동작들이 이어지는데요. 자, 그럼 불의 즉흥, 무당춤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정말 같은 무당춤인데 여러 가지 이 스타일 옷과 또 춤 스타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 무대들을 보다 보니까 각 작품마다 담겨져 있는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또 음악마다, 장면마다 분위기를 섬세하게 이끌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미메시스의 완성도를 높인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창작진인데요. 연출은 윤혜정 서울시 무용단 예술감독이 맡았고요. 음악은 오랫동안 한국무용 음악 작업을 이어온 유인상 음악감독이 담았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무용단의 미메시스는 전통춤의 과거의 유산을 넘어서 살아있는 예술을 보여준 공연이었는데요. 앞으로 서울시 무용단의 더 다양한 작품들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앞선 픽스테이지에서 만나본 공연 속에서 주목해볼 만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픽피플 시간입니다. 먼저 혜윤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네, 저희 앞선 픽스테이지에서 창작 오페라 바람의 노래 함께 만나봤는데요. 이 귀에 익은 동요들이 오페라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질 때 굉장히 묘하게 감동이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픽피플 코너에서는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동요들을 쓰신 작곡가죠. 일제강점기와 현대 한국 음악계에 또 커다란 발자국을 남긴 음악가 박태연 선생의 불꽃 같았던 삶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분의 이름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도 이 노래를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이 노래 너무너무 잘 아시고 계시죠? 당연히 알죠. 아마 이 노래 모르는 한국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 동요를 작곡한 분이 바로 박태연 선생님이라는 사실은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박태연 선생은 산바람, 강바람이나 누가 잠자나처럼 우리가 아기 때부터 듣고 자란 수많은 동요를 만든 분입니다. 게다가 3.1절 노래와 한글날 노래 같은 국가기념일 노래까지 작곡하셨다고 하는데요. 역시 대한민국 음악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중에게는 친근한 동요 작곡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의 젊은 시절은 정말 한편의 영화처럼 극적이고 또 다채로웠다고 하는데요. 1907년 평양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본래 음악뿐만 아니라 체육과 미술 이런 다방면에 굉장히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숭실중학교 시절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국가대표급 축구 선수로도 활약을 했고요. 또 평양 숭실전문학교 시절에는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할 정도로 굉장히 촉망받는 미술학도였다고 합니다. 와, 축구에 미술에 음악까지 정말 대단한 재능을 타고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운동과 그림을 접고 이렇게 본격적인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네, 이 선생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요. 일본 명치대학에 재학 중이던 형 박태은 선생이 매국노 이완용 저구학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구금이 되는 굉장히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평양을 떠나서 서울 신당동으로 피신하듯이 이주를 해야 했는데요. 이 평양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접은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가와바다 미술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공부 도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주위에 의대 입학 권유를 뿌리치고 평소 심취해 있던 음악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 동양음악학교 첼로과에 입학을 해서 음악가로서의 삶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문의 비극과 또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굉장히 큰 시련 속에서 홀로 이렇게 첼로를 켜면서 마음을 달랬을 걸 상상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요. 유학을 마치고 그럼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네, 이 귀국을 한 다음에는요, 형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박태연 선생은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 조선의 민족 정신을 깨워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일제의 탄압으로 우리말과 글을 잃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암흑 같은 시대의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오직 아름다운 우리말 동요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애국 가요와 또 어린이를 위한 동요 작곡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박태연 선생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태극기 노래와 함께 또 앞서 보신 오페라 바람의 노래의 모티브가 되었던 선생님의 대표적인 동요 산바람, 강바람 두 곡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동요를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맑아지는 기분인데요. 가사도 참 예쁘지만 선율이 담백하면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두드리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척박한 시대에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선물해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박태환 선생의 노래는 단순히 아이들의 놀이 노래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 민족의 얼을 지키는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서울중앙방송국 편성과장, 이 전국 문화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을 지내면서 대한민국 음악계의 기틀을 다지는 데 평생을 바치셨는데요. 그리고 생애 후반기인 1980년대 초반에 경기도 성남에 정착하면서 이 성남과의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네, 성남 문화예술 발전에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성남을 향한 애정을 담은 유적도 남겼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1993년 향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하시기 전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작이 바로 나 성남에 살리라 이 애향곡이라고 하는데요. 독립운동가 이용상 선생의 노랫말에 곡을 붙인 노래인데 이 성남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성남 분당구 율동공원에 가면 이 선생님의 얼굴과 함께 산바람, 강바람, 악보가 새겨진 노래비가 있고요. 또 청동상이 있어서 시민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남시에는 매년 선생의 업적을 가리기 위해서 성남 박태현 전국 창작동요제를 개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역량 있는 음악가들이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동요를 발표하는 그런 뜻깊은 무대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국예총 성남지회가 매년 개최하는 이 동요제는 우리나라의 어린이 동요음악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박태현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는 소중한 자리라고 하는데요. 참 신선하고 순수한 곡들이 매년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선생의 작년에 열린 동요제에서 큰 감동을 주었던 무대 한 편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박태현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이 모두 우라미가 들어서 시모야 많이 속상하지 말하지 않아도 너의 마음 알아 난 너에게 예쁘다 말해줄게 나쁜 말 지우고 싶은 소원이 모여 예쁜 말 듣고 싶은 소원이 모여 너에게 소리치라 이 얘기 왜 어쩌나 넌 믿지 않아 세상에 꼭 필요해 고독한 눈 앞인 건 아니잖아 너의 소원 이루어지는 날표 속한 것들도 있는 그대로 빛날 거야 좋은 날이 모두 우라미가 들어서 시모야 많이 속상하지 말하지 않아도 너의 마음 알아 난 너에게 예쁘다 말해줄게 나쁜 말 지우고 싶은 소원이 모여 예쁜 말 듣고 싶은 소원이 모여 너에게 소리치라 이 얘기 왜 어쩌나 넌 믿지 않아 세상에 꼭 필요해 고독한 눈 앞인 건 아니잖아 너의 소원 이루어지는 날표 속한 것들도 있는 그대로 빛날 거야 있는 그대로 빛날 거야 네, 이렇게 맑고 깨끗한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니까 박태현 선생이 그동안 왜 그토록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평생 바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음악이 주는 위로와 순수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일제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도 아이들의 마음에 바람과 하늘, 그리고 태극기를 심어주었던 박태현 선생의 마음이 오늘날 창작동요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네, 그렇죠. 이 나라를 뺏긴 절망 속에서도 어린이의 순수함을 믿었고 또 이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동안 아름다운 선율을 자아냈던 작곡가 박태현. 그가 남긴 음악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와 또 내일을 살아갈 아이들의 마음속에 여전하게 시원한 강바람, 산바람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오페라 무대 위의 감동을 넘어서 또 그의 숭고한 예술혼을 기억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픽피플 작곡가 박태현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박태현 음악가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준비한 피플인데요. 요즘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남성 무용수들의 존재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파리와 런던, 그리고 뉴욕과 보스턴까지 이렇게 세계적인 발레단 곳곳에서 한국 무용수들의 이름을 이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한국에서 발레를 시작해 이제는 미국을 대표하는 발레단, 보스턴 발레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무용수 이선호 발레리노입니다. 이 보스턴 발레단이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꼭 손꼽히는 발레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한국 무용수가 거기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됐을까요? 네, 이선호 발레리노는 엘리트 교육 과정을 거친 무용수인데요.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시작으로 예원학교, 그리고 서울예술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까지 이렇게 국내 최고의 무용교육기관에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엘리트라는 명성에 맞게 학창 시절부터 이미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2014년 서울국제무용 콩쿠르 1위를 차지하고요. 2015년에는 세계적인 청소년 발레 경연대회죠. YAGP 파드대 부분 1위, 그리고 같은 해 발렌티나 코즐로바 국제 콩쿠르 2위를 차지하면서 차세대 발레리노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기초를 탄탄히 닦아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인 세계 무대로 나가게 되는 걸까요? 네, 이선호 발레리노의 이름을 세계 무대에 강하게 알리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2016년 세계 최고 권위의 발레 경연 가운데 하나죠. 바르나 국제 발레 콩쿠르입니다. 이 대회에서 3위를 수상하면서 국제 발레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그 결과 심사위원이었던 러시아의 저명한 발레 지도자죠. 엘다르 알리예프로부터 직접 초청을 받게 됩니다. 와, 이렇게 들으니까 콩쿠르 입상이 바로 세계 무대로 이어진 셈이네요. 그렇죠. 이선호 발레리노는 이후에는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발레단에서 객원 수석 무용수로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고전 발레 해적의 주역인 콜라드 역을 맡으면서 국제 무대 경험을 쌓게 되는데요. 젊은 나이에 러시아 발레 무대에서 주역을 맡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래식 발레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가치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렇게 러시아에 이어서 지금은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선호 발레리노는 2018년 보스턴 발레단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보스턴 발레단은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뉴욕시티 발레,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발레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발레단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선호 발레리노는 입단 이후에 꾸준히 성장을 하며 2020년에는 세컨드 솔리스트, 그리고 2023년에는 솔리스트로 승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선호 발레리노의 무대를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선호 무용수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이선우 무용수의 무대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선우 발레리노는 최근 세계적인 안무가인 윌리엄 포사이스의 작품에도 참여하면서 현대적인 레파토리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무대로 관객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을 다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2016 피파 월드컵에서 전 세계인을 감동시킨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K-팝 데몬헌터스의 주역인 가수 이재가 한국어 가사가 담긴 노래를 선보이며 감동을 전했었는데요. 이렇게 언어와 국경은 달라도 예술이 전하는 그 감동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공연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